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늘 찾아오는 아침, 그리고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길, 또 매일 보는 가족들, 늘 함께하는 동료들. 어찌 생각하면은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중에 결코 너무 당연한 것은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정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 중에 당연한 건 없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 이적이 불러줍니다. 당연한 것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을 화요일마다 뵙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소중한 만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네. 저도 이제 화요일 되면 이제 KBS 방송국으로, 한민족 방송으로 와서 녹화하는 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당연히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따라서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더 맑아 보이고 구름 부족할 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계기로 제가 또 그 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 외부로 나오면서 새로운 걸 또 본다는 자체도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뭐 곁에 있어줄 것 같은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랄라랄라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 같이 일하던 동료 몇 분이 이 학교에서 이직을 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이 있고, 또 이제 아파서 자기의 국가를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는 당연히 뭐 언젠가는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이래서 밥 먹는 걸 계속 미뤘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미뤘는데, 코로나 기간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먹는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간 다음에 인사를 받고 나니까 함께 10년 넘게 해왔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당연한 게 당연한 거 아니던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근래 전번 주 달에 안경을 다시 맞췄거든요. 근데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재밌는 거는 노안이 약간씩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노안하면 왠지 나이 좀 더 있는 사람인데 이제 40대 후반부터 슬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해라고 노안 그런 안경을 줬는데 정말 시력이 뭐 안경 평소에 껴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노안이 오고 뭐 이제 눈이 안 좋다는 걸 느끼니까 내가 당연히 생각했던 이것도 아니구나. 정말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근래 와서 약간씩 핸드폰 보거나 이제 자세히 안 좋게 책 보는 이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고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죠. 이 노안이 찾아올 때 갑자기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명함을 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명함이 뒤로 이렇게 해서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원래 잘못된 상식인데 근시면 노안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럼요. 너무 나이 든 다음에 노안 안경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눈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 예를 들어서 무릎 아픈 분들은 정말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무릎을 아껴야 되겠다. 지금부터 당연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저러겠다.
네. 네. 우선 건강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만만했던 것들 네. 하나 둘씩 돌아보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거기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기 있지 않거나 네. 매일 저는 또 이제 산성동 쪽으로 이제 가끔 운전을 가다 보니까 네네. 거기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다 천막을 친 거예요. 근데 네. 이전에는 그 정겨웠던 것이 이제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생각하니까 그렇죠. 너무 슬픈 전혀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야, 당연한 것들이 영원히 아니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중에 당연한 것은 정말 없었구나. 네, 소중한 우리의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새삼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맞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네. 사실 집을 매일마다 이전도 마찬가지로 집 가서 청소하고 했지만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그냥 매일마다 있는 집인데 새삼스럽게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모르는 곳이 그렇게 많고 내가 언제 이걸 갖다 뒀지 하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소중하게 한번 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어떤 것이 소중했는지는 잃어버렸을 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코로나19 시기 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중했던 일상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건데 뭐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딱 닥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너무 평범한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면서 행복 재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신정철 씨가 보내오셨어요. 한국행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중국의 한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게 되면 서울시가 아닌 인천시 전문 공항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인공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항행하는 항공편이 예약된다. 서울 가까이에 김포항공항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 국제선은 많이는 인천공항으로 향발하게 되어 있다. 인천행 항공기를 타고서 인천에 거의 도착할 무렵 부감해보면 한국이 크고 작은 섬들은 이끼 모양이 녹색 식물들이 뒤덮인 어쩐지 중국의 섬들과는 틀리다는 느낌이 든다. 시원한 바다 바람과 더불어 짭조름한 바다 냄새부터 색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서울에 있는 형제들과 친인척, 친구들과 만나서 회포를 나누고 일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나이 방학은 거의 지나고 떠날 때가 되어온다. 항공편을 알아보면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뜨는 항공편이 가격대가 착하여 나처럼 짧은 기간 동안 머무는 사람한테는 접수할 만한 가격이다. 게다가 늦은 시각이 항공편이라서 낮에 일에 영향도 없어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딱 들어맞는 느낌의 자기 전로도 완미한 선택이라고 긍정해준다. 인천공항으로 향발한 날이다. 낮에 할 일을 하고 저녁에 숙소에 와서 미리 싸두었던 짐을 다시 점검하고 인천공항으로 향발한다. 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편 회사의 창구에 가서 항공권을 발급받고 캐리어를 붙인다. 다음 매달 13일이면 정산되는 하나은행 교통카드 잔액이 충족한지 여부를 자동 인출기에 확인하고 나서 공항 내에 있는 버거킹 가게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산 다음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쏘이면서 시식한다. 이때 맛보는 햄버거와 콜라의 조합은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던 맛이다. 식사가 끝나면 주변을 쭉 둘러보고 비상한 듯이 휙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만이 방식대로 인천공항과 무언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에 또 보아요. 탑승구 쪽으로 가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후 공항 면세점이 즐비한 구간을 지나 탑승 게이트 의자에 앉아 대기한다. 탑승 시간이 거의 되어오자 승객들이 륙속 모여들고 공항 일꾼들이 티켓 검사를 하고
항공기에 탑승시킨다. 항공기 입구에서 스튜디오스가 미소 짓고서 매 한 명의 손님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欢迎您乘坐本次航班. 欢迎.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신정철 씨 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왕청현으로 가셨습니다. 아우 정말 이 공항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글을 보니까. 인천공항을 사실 중국 갈 때마다 꼭 이용해야 되는 공항인데 네. 이렇게 자세하게 공항에서 있던 일을 네. 사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편지로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네. 다르게 또 느껴지네요. 네. 아, 같이 뭐 햄버거하고 콜라도 옆에서 먹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고요. 네. 탑승 시간이 되면 왜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서 잠시 의자에 앉아서 대기도 하고 네.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2009년도 사실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방학 때 잠깐 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면 똑같이 신정철 씨처럼 나만이 네. 작별 인사가 있었어요.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 생각이 납니다. 네, 보통 또 올게. 맞아요. 인천광항 이제 다음에 또 보자. 네. 근데 그 교수님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셨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있을 때는 항상 네. 중국이 크고 한국이 작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네네. 저는 또 중국에서 연변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네네. 연변국제공항은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냥 공항은 그냥 비행기 타는 곳이니까 역전하고 좀 비슷하다는 예. 느낌을 들어서 제가 많은 공항을 못 가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저는 어떤 예술 아트 공간에 오는 줄 알았어요. 네. 이 천장이 너무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작다는 느낌 아니라 너무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면 저는 조금 천천히 나의 나름만의 좀 네. 어떤 그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향기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항이 저한테 정말 너무 좋은 그 첫 왔을 때 추억이 있어서 지금도 공항 가면 가끔 친구들 같이 여기 와서 커피 마실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만 가까우면 거기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맞아요. 점심 식사도 간단하게 네.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름 되면 네. 정말 시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출근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네. 출근 못하니까 일부러 인천공항까지 가서 느낌을 예. 받는다는 분들이 여행하는 계셨거든요. 느낌도 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네. 가끔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일본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일본도 깨끗하지만 정말 인천공항만이 그 편안함과 세련됨 그리고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공연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다 국악 공연. 국악 공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공항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네. 얼굴뿐만 아니라 또 고객들도 들어오는 고객들도 그렇고 나가는 고객들도 네. 그렇고 얼굴에 지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요. 사실 여행하고 들어오면 막 불편하고 힘들 건데 네. 너무 편안하게 다녀서 네, 제 네, 생각에는 네. 공항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딱 들어서는 순간 힘들어도 그 힘든 거를 잃어버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즐기는 그런 상태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 중국 지역에서 한국에 오시는 우리 동포들도 교수님하고 다 비슷하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세계 제일 공항이라고 이렇게 명성이 떨치죠. 네. 공항은 뭐 이렇게 떠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서로 또 이렇게 반가운 만남도 같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인천국제공항 생각하면 왠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제는 꽤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전번 달에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갔는데 네네. 저는 진짜
많이 안 간 줄 알고 네. 뭐 우리만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그 코로나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돼서 또 시기 되면 인천공항 가도 사람들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떠나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하는 모습만 봐도 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게 바로 공항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문주란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공항 대합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허정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뜻깊은 단오절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종자를 만들어 학교에 가지고 갔다. 바로 단오절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점심 나는 개눈 감추듯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한참 후 과학 선생님과 도덕과 법치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점심에 우리 함께 단오절 쉬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다. 우리는 한자리에 둘러앉아 종자를 먹으며 명절을 보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쑥을 갖고 모자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머리에 쓰고 사진도 찍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쑥으로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쑥 모자를 멋지게 만들려고 열심히 했다. 쑥 모자를 다 만든 우리는 머리에 쓰고 사진도 멋있게 찍었다. 나도 쑥 모자를 쓰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남겼다. 그날은 쑥 모자도 만들고 맛있는 종자도 먹으면서 뜻깊은 단오절을 보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단오절 아주 재밌게 보내네요. 네. 중국에선 단오절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4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오절은 북방과 남방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좀 크게 쉬기도 하고 또 상업에서 단오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먹는 전통 음식이라든지 예. 뭐 단오절에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단오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학교에서 지금 뭐 종자를 만들어서 갔다 했는데 네. 이 종자라는 건 뭔가요? 이게 중국어로 쫑즈라는 건데 대나무 잎에다가 네. 보통은 찹쌀로 안에 이전에는 대추랑 뭐 이제 좀 달달직한 걸 넣어서 네네. 쪄가지고 먹는 겁니다. 아, 근데 요즘은 네. 쫑즈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남방에 가보니까 그 안에 뭐 계란을 넣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이 안에 뭐 고기를 넣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나무 잎에다가 찹쌀 넣고 안에 내용만 약간 바꾸는데 네. 실로 끈을 매서 이제 끓이는 거거든요. 네. 쪄내는군요. 네, 찌기도 하고 네. 뭐 물로 끓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날은 또 남방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많은 강이 있는 곳에는 네. 그러니까 배 자체가 용머리 앞에 있고 그래서 예. 배 시합을 경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자들 나와서 묵치면서 그다음 거기에 뭐 열 몇 명이 앉아서 이제 그런 네네. 그 용 경기 시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가면 이게
그 옛날에는 초너라 시인 취엔이란 분이 이제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사실 나라를 구국하기 위해서 자기 자살로 했던 그 아픈 사연인데 네. 이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이 용왕이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쭝즈란 음식을 물에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용 경기 시합. 근데 근래 와서는 어떤 축제로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한국에서는 단오날이 되면은 여자들은 이제 그네를 뛰고 네. 남자들은 막 씨름도 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창포 물에다가 머리 감고 네. 네. 그리고 뭐 종자 말고도 한국에서는 수리치떡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 쑥떡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네네. 보니까 사진 자체가 그 쑥떡을 먹는 거랑 창포물에 머리 감는 그 장면을 네네.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그럼 한국에 와 계신 우리 동포분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고향 생각하시면서 네. 종자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드시겠네요. 네, 그때 가면 대림 쪽에는 그 종자를 네. 파는 곳도 많고 또 이제 이거를 서로 선물해 주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살 때도 종자란 이 전통 중국 음식도 먹지만 단오절 때 되면 거의 운동 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운동 대회 안에 그네뛰기, 그다음 그네뛰기. 널뛰기, 네. 그리고 씨름 이게 다 종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포들이 저희 지역은 한 이틀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축제 같은 분위기죠. 네. 예전에는 단오를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많이 샜거든요. 네. 근데 지난 6월 3일이 단오였는데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네. 보니까 쭝즈라는 그 선물은 전 받았습니다. 유학생이 네. 어떻게 또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그 외에는 단오를 지났는데 단오를 위해서 내가 뭔 어떤 그런 뭐 이벤트는 이걸 안 하고 지내갔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네. 그거 알았으면 미리 대림동 쪽에 가서 그 맞아요. 종자 맛도 좀 보는 네. 건데. 제 기억에 이전에 그 네. 지역으로 가면 지역 단오 축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아마 남원 쪽에 가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춘향이와 맞아요. 이도령의 고장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바쁘게 살지만 이런 기념일이나 명절은 전통 문화를 좀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네. 보통 그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강릉 쪽에 가면 단오제를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뭐 왕의 행차 모습부터 그 시절의 모습까지 전부 재현하면서 단오제를 하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맞아요. 행사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마 사람들이 네.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람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 피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는 그냥 딱 기억하고 가야 되겠네요. 강릉으로. 네. 중국 동포들의 단오절 풍습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단오 때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재미있는 거는 네. 저는 한족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가면 모든 풍습이 다 이제 그 한족들 다 풍습이에요.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단오 때는 저희 곳은 뭐 여러 가지 색칠한 그 계란을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누가 계란이 제일 단단한가 이것도 하고 네. 또 단오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채색으로 되는 그런 끈을 네네. 목과 팔찌처럼. 팔찌 네. 다 하고 이거를 첫 번째 비 오는 날에 그거를 네네. 해서 잘라서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쑥을 그 풀을 가져다가 네. 지금은 뭐 지금 아파트인데 이전 다 단층 집이잖아요.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도 꽂아놓죠. 꽂아놔서 제가 알기로는 쑥이 좀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친다. 네. 네. 오늘 편지를 보내온 허정민 학생의 글 속에서도 쑥으로 모자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잘 엮어서 만들면 향기롭기도 하고 그렇네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쑥을 가지고 말려서 네. 집안에 놓고 이제 뭐 네네네. 냄새를 이전에는 우리가 방향제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단오에는 좀 행사도 크게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단오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꼭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야죠. 네. 벌써 내년 단어가 기대됩니다. 예, 안정아 어린이가 불러주는 그네뛰기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 개관이 되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 일상이 훨씬 수월해졌다면서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 네.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 최근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여권 발급이나 또는 이제 혼인 또 출생신고 등 그 영사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발걸음을 해야 했던 부산이나 경남, 전남 지역 이 남부지방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의 일상이 한결 편하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카자흐스탄의 여러 도시들과 또 부산이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요. 네. 카자흐스탄 이제 국영 방송인 하바르 TV에서 이제 현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바르 TV는요, 그 부산시와 카자흐스탄이 이제 통상, 문화, 관광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리고요.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산을 이제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부산이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라고 약속을 했다. 지지와 관심을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도 함께 더불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바르 TV는요, 이 근래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에 진출해 있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들을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또 이런 보도들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 한국 정부와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생산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그 히토류를 채굴하고 그 가공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또 한국 정부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더불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향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지사를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특집 보도를 좀 했습니다. 네. 하바르 TV를 통해서 본 부산에 대해서 아마 카자흐스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또 이번 소식 중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영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네. 좀 더 많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그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은 보통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돼서 이듬해 2월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할린은 가을에 새 학기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졸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에서 졸업 발표회 열었다면서요. 네, 지난달 13일 유른사갈린시 로디나 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 8학년 학생들이 졸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항상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는 한민족 예술과 학생들은 이번에도 역시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작은 한민족 전래 동화 예술 붓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
청동의 모래의 환상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화 주인공인 소년 청동이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지만 붓이 없어서 모래 위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그림을 감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동이는 해변에서 마법의 붓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동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원앙새를 그리면 원앙새가 마당 안을 포로롱 날아다녔고 학을 그리면 학이 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았습니다. 청동이의 환상을 에따사돈 예술학교 학생들이 무대 위에 실현시켰습니다. 공연은 졸업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여러 반의 학생들이 훌륭한 무대를 꾸며냈습니다. 이날 이들은 민족 무용, 현대 댄스, 가야금 연주와 신나는 타악기 리듬으로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네. 자, 이번 졸업 발표회 또 어떤 공연이 펼쳐졌나요? 네, 이번에 도라지 무연단, 개나리 무연단, 아리랑 무연단, 빛나리 가야금 안sam블, 파경 연주단, 별거리, 빛울림, 불꽃놀이 타악기 팀들, 무지개 무연단, 흐망 무연단, 현대 댄스 그룹, 단소 듀엣, 김수용, 김예와의 모든 공연이 관객들이 힘차고도 아낌없이 보내는 갈채에는 최고 훌륭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을 축하하며 교사들과 졸업생들에게 꽃다발도 많이 선사했습니다. 1995년에 러시아 아동 예술학교들 중에서 처음으로 에트너스 학교에 한민족 예술과가 생겼는데요. 올해 27년을 맞이하는 러시아 유일한 한민족 예술과는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 학과의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 전국, 지역 경연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차지했고 수상하여 에트너스의 한민족 예술과 이름을 국경 넘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유,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당신 방귀 꼈어요? 아니. 아유, 난 안 꼈으니까 당신이 낀 거지. 빨리 이실 짓고 안 해? 대답 대신 방귀를 아주 제대로 끼네. 아이고, 시원하다. 냄새. 아이, 생리적인 현상이야. 대체 뭘 먹은 거예요? 아까 당신하고 같이 이것밥 먹었잖아. 그랬나? 당신은 방귀 안 나와? 난 안 나오는데. 근데 난 왜 이 밥만 먹으면은 방귀가 나오는 걸까? 소화가 잘 돼서 그런가 보지. 아우, 난 소화가 아직 안 되는 건가? 그런가 봐. 근데 당신 방귀는 너무 독해.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아우, 이거 방귀 좀 그만 껴. 아, 당신이 이것밥을 맛있게 해줘서 그렇지. 그럼 이제부터 이것밥 안 해줘야겠다. 아, 이것 방귀 안 끼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것밥 해줘. 응? 알았어. 참네. 참네. 이것 방귀를 누가 말려? 남편이 이것밥을 먹고 이것방귀를 뀌었네요. 그러네요. 이것밥을 먹고 낀 방귀를 이것방귀라고 하는데요. 이것밥을 먹으면 방귀를 많이 낀다고 합니다. 6월 6일이 절기상 망종인데요. 망종은 벼와 같은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로 모내기와 이것 베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망종까지는 이것을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쌀과 함께 우리의 주식 중 하나인데요.
쌀 다음 가는 주식이죠. 네, 이것은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로 중부 유럽이나 이집트의 석시 시대 유물에서 이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는 밥은 물론이고 죽, 수제비, 차, 고추장 등을 만들 수 있고 맥주의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쌀,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작물로 꼽히는데요.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식물입니다. 절기상 망종은 이것 빼기를 하는 날입니다. 쌀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 이것밥을 해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고구마, 2번 보쌈, 3번 보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밥 많이 먹었습니다. 쌀이 조금 귀했던 시절에 이것밥을 지어 먹었는데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듬해 봄철이면은 이것 고개라고 해서 이것을 수확하기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쌀이 정말 풍족하고요.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이것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을 일부러 찾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동포 여러분도 이것 밥이나 이것을 이용한 음식 많이 드실 겁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나 나만의 이것 요리가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진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혹시 한진 작가 작품 중에 풍자나 해학을 담은 작품은 없습니까? 풍자나 해학을 담은 작품이 많죠. 그전에 양반전도 그랬고 봄이짐선달도 그랬고 또 이 토끼의 모험, 그러니까 토끼전도 그랬고 또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의 고전 작품을 각색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한진 작가 고전 작품이 아닌 네. 창작극으로도 풍자, 해학, 코믹 이렇게 경이극으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먹고 넘었고 또는 다른 말로 넘었고 나먹고 네네. 이 말만 들어도 이렇게 뇌물이 오고 간다는 그 상상이 되죠. 예. 이 작품인데 한진 작가가 이렇게 남겼던 작품들은 극장에서 너무나 인기를 끌어서 한진 작가의 작품들은 그 뒤로도 수없이 연극 무대에서 또 공연되고 또 공연되고 몇 년 후에 또 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이 작품 역시 두고두고 2000년대 후반에도 여러 번 이렇게 또 공연을 했을 정도로 한진 작가의 그 어떤 능력이 드러난 그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 어떤 네네. 예, 이 내용은요. 당시 그 소련 사회가 이제 스탈린 체제도 지나고 그 브레즈네프 체제로 이렇게 후르쇼프 지나고 브레즈네프 체제로 이렇게 살면서 국가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사유재산 제도는 이렇게 없고 모든 걸 국유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고 사회가 느슨해지니까 부패가 이렇게 만연하죠, 일상에.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패 일소 또 이런 부분에서 골머리를 많이 앓았는데 여기 이 한진 작가는 그 당시 소련 사회의 그 부패상을 이렇게 넘었고 남았고라는 그 제목으로 그걸 아주 유쾌하고 흥미롭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이렇게 뜨끔할 정도로 네. 그 일상을 이렇게 잘 풍자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진 작가의 그 여기 구도 설정도 참 재미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그 이름이 다 똑같거든요. 성만 다르고 러시아 이름으로
공니콜라이, 한니콜라이, 백니콜라이, 천니콜라이, 안니콜라이 이름은 다 똑같은데 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요. 안니콜라이를 제외한 공니콜라이, 한니콜라이, 백니콜라이, 천니콜라이는 우리가 뇌물 숫자를 연상을 시켜요. 공씨는 0이고 네. 한니콜라이는 1, 백니콜라이는 100, 천니콜라이는 1000. 예. 그래서 또 여기서 안니콜라이가 이 모범생 주인공인데 이분은 정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런 뇌물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네네네. 그 단어를 연상을 시켜서 참 이것을 그 아주 코믹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그 가슴에 그 느낌에 쏙 들어오도록 그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특징은 제가 전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려인들의 언어는 옛날 함경북도 육진방언에서 많이 변형돼 가지고 러시아어 영향받고 또 다른 영향받아 많이 변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도 그런 변형된 말이 아주 그 풍자하고 해야 가는데 아주 잘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한 가지 이제 좀 난점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읽으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그 고려말 중에서도 이미 변형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려말을 잘하는 고려인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 아주 박장대소할 네. 그런 이렇게 그 단어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한 정말 이렇게 그 잘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그 단어들을 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쓴 지가 오래돼서 그 내용을 다시 열어봐야 되겠는데 네. 우선은 지금 생각난 게 그 성씨를 다르게 해서 같은 주인공으로 비유를 한 건가요? 예. 아, 그런 내용 이제 생각이 나네요. 거기 뭐 그 잘난 수연서를 뭐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네. 이제 수연서라는 게 우리한테는 낯설 거예요. 예. 근데 고려인 사이에서는 수연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대개 50회 이상 생일을 받는 그 생일이 되는 사람들에게 네네. 우리의 그 장수를 기원하는 우리 그 족자 형태의 그 긴 걸개 그림으로 네. 화가가 학이나 그 장수를 나타내는 십장생 그림을 그리고 예. 우리말이나 러시아어로 장수를 기원하는 그 글을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족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인데 네네. 그게 그 우리는 쉽지만은 그쪽에서는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고려극장 전문 미술가 외에 일부 빼놓고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재료와 이건 별거 아닌데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고 이걸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고려인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풍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잘난 수연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나온 거 보면 고려인들은 바로 박장대소할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한진 작가의 희곡 중에 혹시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그전에도 이제 전쟁 관련해서 고용병의 운명은 이제 물론 베트남이 소재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나라 서울의 병영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온전히 이제 우리나라를 소재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로 만든 것은 이제 85년에 한진 작가가 폭발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미군 기지가 있던 기지촌과 네. 광주에서 이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5.18 공정민주화운동 이야기 그리고 네. 우리나라 그 KBS에 시작했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85년이던가요? 아마 네, 그 무렵 83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KBS에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배경이 우리나라거든요. 네. 이 작품에는 그 우리나라 사회 상황을 소련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당시 한진 작가가 이렇게 알 수 있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이 보는 관점. 그 당시는 그리고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군사 이 독재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 그 민중들이 이렇게 독재에 반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는 네. 또 거기에 분노를 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 제목도 폭발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불발탄을 분해해갖고 고철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불발탄 분해를 잘못해갖고 폭발하는
그걸로 끝을 맺는데 네. 이제 그것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군부 독재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분노가 폭탄처럼 이렇게 폭발한다는 의미로 중의적으로 이렇게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은 있을까요? 분단의 아픔을 담은 작품도 있지요. 이제 이게 한진 작가의 마지막 그 작품이 됐는데 이분이 1987년에 나무를 흔들지 마라는 작품을 썼고 이게 그때 그 고려극장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공연을 못하고 91년에 네. 고려극장이 한국에 이렇게 수운에 왔을 때 그때 한국에서 처음 첫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내용이 남북한의 두 병사가 38선을 지키고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는데 네. 그때 갑자기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이니까 거기에 있는 큰 나무로 우리나라 병사와 북한 인민군 병사가 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는 둘이 적대적이니까 서로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서로에 대한 적을 거두지를 않지요.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총뿌리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물이 빠져나간 뒤에는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더 알고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로 그 나무를 하나에 두고 남북한 병사가 만나서 결국 이렇게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네. 이 1991년에 한국에 와서 순회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국과 그 소련이 그렇죠. 수교를 맺을 때 아니겠습니까? 1990년에 수교를 맺었고요. 네네. 고려극장은 이제 1989년에 처음으로 극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극장과 다른 이 고려인들 대표들을 해가지고 1차 한민족 축전 때 이렇게 와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뒤로 교섭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우리 국립서울극장 초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91년 가을에 네. 고려극장에 공식 방문해가지고 한진 작가의 나무를 흔들지 마라와 다른 두 개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네. 이건 당시에도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한민족이 정말 조국 통일을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쓴 작품으로 네.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것은 그 뒤로 이제 돌아가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이것도 지금도 가끔씩 네. 우리나라 이거 통일을 그 해외 한민족 동포들이 이렇게 염원하면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곤 합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이 분단을 소재로 한 한진 작가의 작품 나무를 흔들지 마라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인이 불러주는 굳세어라 금수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